이제 파리든 목동이든 아무렴 어때를 쓰신 우리 정현미 작가님 직접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정현미 작가님 옆에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참 귀한 분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파리에서 오신 건 아니시죠? 네, 네. 저는 다행히 안전하게 6월에 들어와서. 그러시군요. 우리 독자님들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든 목동이든 아무렴 어때를 적은 정현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한국 와서 보시니까 책을 내고 10년간 계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도대체 이 책을 쓰시게 된 건지 일단 설명을 쭉 해주시고 저희가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 이야기를 수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수집한 이야기에 합당한 뭐랄까 이유를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고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제 스스로 저를 납득시키고 싶은데 제가 가진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파리에 가게 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곳으로 가서 자기 삶의 혁명을 이루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정말 멋진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왜 사회학이셨어요? 전공이 저는 대학 다닐 때 행정학을 공부했는데 전혀 행정스럽지 않게 생겼는데 행정학을 공부했는데 전 사회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항상 동경의 대상 같은 거였거든요. 네. 이를테면 사회학은 뭔가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학과 제목으로만 보자면, 학과 이름으로 보자면 왜 사회학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사실 사회학이 이런 학문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이야기적인 그런 내용이 더 많을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론적인 이야기도 되게 많았고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인 이야기도 되게 그렇죠.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말하고 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이론 안에서 그 틀에 맞춰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법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과연 맞는 길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으로 나가신 거. 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됐죠. 그렇죠. 시장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책에도 보면 엄선해서 들여온 고물이 쌓여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다 이제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또 버리시고 오신 것도 있겠죠. 물론 네. 파리 시장에서 득템하신 물건 중에 이거 진짜다. 자랑하고 싶다. 뭐 이런 건 뭐가 네. 있을까요? 제가 고물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고물은 고물이기 때문에 고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물건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싶은 물건들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제가 가진 물건 중에 동전에 구멍이 뚫린 되게 잔돈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나온 썽띠임인데요. 지금도 썽띠임이긴 한데 당시에는 프랑을 썼고 그래서 이제 구멍에 뚫려 있는 동전인데 이 동전이 제가 좋아하는 그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사용됐던 가장 많이 사용됐을 동전이기 때문에 제가 수집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물건이라는 데서 의미를 찾았고 그 동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마치 상품 통보 같은 그런 네,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날 것 네. 같은데 저희 집에도 그런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외국 나갔다 가지고 왔던 또 저 집도 네. 분명히 집들이 해야겠네요. 뭐 털어가실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좋은 걸 발견하는 눈은 또 다른 네, 맞아요. 차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아주 미묘한 감정들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워낙 많은 물건들이 저를 거쳐가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물건을 산 순간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이 물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지불한 가격은 이미 얻어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책에 소개된 이야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떤 물건의 가치를
본인이 먹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 접시 이야기가 되게 감동 깊게 다가왔거든요. 그냥 진짜 벼룩시장 가가지고 그 접시를 팔러 나오신 노 부부를 보면서 이 접시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입이 됐고 또 언제 깨졌고 그렇게 해서 남아서 남은 이 접시를 가지고 팔러 나온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 야, 이런 상상력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그 물건을 찾아다니는 친구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 텐데 그렇죠. 되게 감수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쩌면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 게 이게 제가 그냥 상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는 어머니가 부엌 정리를 하시는데 되게 오래된 보온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 보온병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소풍 갔던 이야기를 건네시는데 그 모든 물건에는 어쨌든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왜 자기가 대량 생산이 됐고 또 이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상상을 한 건데 사실은 사회학이 이런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적정한 뭐랄까요,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서 사냥꾼이라고 그렇죠. 본인을 소개하셨잖아요. 사실 저 되게 가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목동에 자리 잡은 그 작은 카페에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을까? 거기 가면 물론 정말 귀한 줄 베른의 책 같은 경우에는 전시해 놓으셨어요? 저희 가게는 근데 그런 저의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저희 가게는 일단 화이트 톤에 좀 많이 비어져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공간을 만들 때 채우지 않고 정하지 않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데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어요.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사업에 맞춰서 공간도 변할 수 있게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공간. 그래도 가지고 계신 목록 하나는 좀 읊어주셔야 책을 저희가 책 탐낼 만한 책 좀 알려주세요. 앞서 저희가 영혼까지 탈탈 털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고서들은 사실은 책에 소개해드렸던 그 160년 된 줄베른의 그 지구에서 달까지 책이 제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할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90년도생이고 이제 1866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고조 할아버지 이후의 한 세대가 할아버지 더 있어야 더 많이 있어야 맞죠. 더 있을 수도 맞아요. 있고요. 당시에는 네. 결혼을 일찍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어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재 안에서 제일 상태가 좋았던 책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 책이 가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소유주의 후손이 저한테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제일 가치가 있을 거고 다른 책들은 네. 제가 볼 때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보면 사회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호기심도 되게 많고 사회에 질문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회학자 한 분이 책을 쓰셨고 나중에는 지금은 서점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누군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는 것 같아요. 그 예. 니은 서점. 네, 맞습니다. 가보셨어요? 책은 읽었습니다. 책만 읽어보셨구나. 저는 목동에서 그런 공간이 한번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기대도 살짝 해봤거든요. 그럴 계획은 혹시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 게 저희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그분은 어느 정도 사회학자시고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어리고 아직 시작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걸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검토하거나 읽을 때 가장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게 어떤 작가의 책을 더 많이 언급할 하는가. 그래서 줄 베른 얘기하셔가지고 이 당시에 19세기 이 당시에 이 줄 베른이 책 내면 베르니안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 줄 베른이 얘기하면 다 따라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보면서 이게 감수성의 문제 그리고 관심사의 문제가 참 다르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여겨 본 게 프롤로그인데
비슷하지만 다른 프랑스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 또 불합리와 좌절의 정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프랑스와 한국 사회가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다른다. 10년을 살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현장을 경험한 거잖아요. 네. 유학만 하면 잘 몰라요. 그렇죠, 맞아요. 현장을 네, 알아야지. 네. 공부만 하면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죄송합니다,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어쨌든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저보다 앞선 분들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점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대 초반 친구들과 함께 자랐잖아요. 근데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한국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한때 포켓몬고라고 증강현실 게임이 인기가 있었는데 파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있는 거의 모든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피카츄를 찾으러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어쩌면 저희 세대의 젊은 친구들은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자란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강의실에 코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맥북에 저희 있을 때는 이거 브랜드 언급해도 되나요? 혹시? 네, 괜찮습니다. 네, 유튜브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의 스탠 스미스라고 이게 초록색 띠가 있는 운동화가 알죠. 있어요. 네. 네, 그게 몇 년 전에 엄청 한국에서도 인기였는데 프랑스에서도 똑같이 그 운동화의 맥북에 가방 코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진짜 강의실에 한 10명 있으면 한 5명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나라에도 어쨌든 각 세대만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라는 게 이제까지는 지역적으로 나타났다면 지금 시대에는 좀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새로운 세대가 기존 사회에 진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사회라는 건 저희가 변한다고 해도 기본 틀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룰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시대에서는 이 어려움을 전 세계 청년들이 좀 같이 느낀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제 수준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성장하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존 질서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처음에. 네, 맞아요. 참 어렵죠. 근데 젊은 세대들이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아, 뭔가 좀 요즘 정말 뭐 하루 종일 부동산 관련 뉴스만 나오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데 딱 벽에 막히는 거죠. 네. 예. 뭔가 지금 이제 또 조그만 카페를 하고 계시니까 그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책에 보면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런 어떤 주거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의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이야기가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파리에서 느꼈던 그 부동산 그리고 그런 문제들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뉴스라든가 아니면 직접 뭔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이게 정말 너무너무 높은 벽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게 제가 파리에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집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도시는 작은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를 위해 왔고 목적이 있으니까 파리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이고 모든 젊은 친구들이 몰려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제 경쟁자들이 너무 좋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저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뒷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을 보러 가서 제가 아시아인이라서 저를 받을 수 없다는 집주인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래도 내 나라는 좋은 제도가
많다라고 이제 위안을 했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요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회라는 게 저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적어도 이제 저도 책을 낸 작가니까 작가라면 이 아픔에 공감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요즘엔 이런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내가 살 곳을 찾아야 되는 게 너무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저희가 공간을 만들 때도 이 생각 때문에 비워둔 게 있거든요. 이제 제가 파리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공간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실 목동으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기도 한데 네.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저희 세대가 계속 고민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라는 공간은 한정적인데 모든 젊은 친구들이 도시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도시의 부동산은 비싸고 이 젊은 친구들은 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공유 공간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사업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도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도 열 몇 번 대책을 내놨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답을 우리가 쉽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 베스트셀러 되면 안 된다. 세입자 면접 보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야, 네. 유럽에서 이렇게 한대. 우리도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벌써 얘기. 지금 몇 군데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베스트셀러 되면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지세요. 보면 진짜 세입자 면접하면 정말 뭐 자녀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뭐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맞아요. 거니까. 예. 사실 저도 제가 95년도에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김치, 마늘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기숙사에서도 막 자리 얻기 너무너무 힘들었고 맞아요. 뭐 일반 집에서 뭐 참 어려운 그런 경험을 가졌었는데 그게 95년도 지금 25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런 일들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네, 제 선배 한 분이 독일에서 자랐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 20년 살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유럽 국가의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마늘과 양파를 안 먹어요. 포기한 거죠? 그렇죠. 포기한 거죠. 삶을 위해서.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자면 사실은 그것들을 이제 문화적 특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좀 뭐 안타까운 일이겠죠. 사실 그래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프랑스, 파리 그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자유평등 파괴. 그렇죠. 그 정신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국가고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좀 개방적이고 뭔가 좀 외국인들에게 훨씬 더 좀 너그럽고 똘레랑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현실은 안 그럴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여쭤보자면 뭐 그런 건 있겠죠. 뭐 프랑스 그 파리에 지하철이 파업을 한다. 네. 아무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좀 다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해요. 이게 어쨌든 사회라는 게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랑스 사회의 룰은 파업에 대한 불평은 하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친한 사이에서는 합니다.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우리는 해요. 표피적인 것만 알고 그렇죠. 있는 네. 거죠. 네. 파업하면 아무도 욕하지 않는다. 출근 안 해도 된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들끓는 여론은 또 다를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이야기 하셔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파업 중에 이제 인턴으로 스타주라고 하는데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공공기관이었는데 이 친구 상사가 파업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회사에서 이 친구가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인턴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매일 2시간씩 걸어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갑질이죠. 그건 또. 네, 한국 사회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좀 특이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하철 파업하면 새벽밥을 지어 먹든지 아니면 그 동네 뭐 모텔 가서 자든지 해서 출근을 하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들으면서 너무 동의를 하면서 이게 저희 페이스북에 학교 친구들끼리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프랑스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좀 기존 세대의 생각이 젊은 세대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문을 자꾸 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랑스인이 다음 세대에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동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네, 해야죠. 파리든 목동이든 아무리 그렇죠. 멋대니까 목동으로 목동 오셨잖아요. 목동도 참 할 얘기가 많은 동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목동에서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사셨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서 커피를 타고 계신데 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다는 말씀 하시는데 목동에 사시면서 느꼈던 목동에 대한 느낌 그리고 목동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물론 많은 분들이 경험한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목동을 소개해 주신다면 목동은 정말 평이한 동네예요.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콘크리트 같은 그런 성체가 특징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저는 거기에 개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목동에는 정말 특별하게 힘든 사람도 없지만 특이하게 힘든 사람도 없지만 특별하게 막 잘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평균적인 중산층들이 이제 보통의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인 거죠.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환경도 다양하고 하는 이야기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되게 유순하시고 이제 대화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되게 감동적인 일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아직 저도 다 갖춰진 어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한 어른은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책이 나왔을 때도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셔서 되게 좋은 이웃들이 사는 동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작가님 청소년기도 목동에서 보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청소년기는 다른 곳에 그러시구나. 있다가 사실 아까 제가 프랑스 파리를 되게 불친절한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강 건너 마포에 살아요. 네. 근데 목동에 들어갈 때마다 되게 불친절한 곳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갈 때 다 일방통행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익숙해지니까 잘 찾아다니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전 지금도 헤매요. 야, 목동 목동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계속 돌아야 그렇죠. 합니다. 계속 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여기 이너서클이다. 목동 안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불편함을 모르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되게 힘든 곳이구나. 그러면서 불편한 곳이 아닐까라는 느낌. 저 CBS 갈 때 늘 헤맸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친절한데도 근데 이게 시각의 정말 차이인 거죠. 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고 평이한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네요.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좀 되게 다른 부분을 발견을 한 게 파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막 되게 인종도 요즘에는 많이 섞여 들었고 문화도 다양한데 안에서 보면은 되게 조화롭고 행복하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기 좋은 그런 도시인데 이제 외지인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같은 어려움을 느끼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중산층의 특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보면 몇 년 전 통계인데 거의 80% 가까이 인구가 난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 통계는 그게 중산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의 사회적 격차가 이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세대별로 조금씩 다른 답이 그렇죠.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세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직 되게 꿈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막 그런 네, 맞아요. 세대잖아요. 목동에 카페를 내셨습니다. 그 공간에 아까 빈 공간, 열린 공간, 가능성의 공간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아까 그냥 살짝 지나갔는데
어차피 타야 되는 커피라면 돈이라도 제대로 받자 이 문장 이야기를 가슴이 아파. 네. 커피 탄다는 옛날 표현인데 네. 커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리는. 네, 뭐,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공교롭게도 제가 미미 씨를 만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면접을 봤던 업체가 스타트업, 관광 스타트업 업체였는데 이 회사가 그 코워킹 플레이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그 로비 공간에서 면접을 봤는데 때마침 딱 점심시간이어서 저랑 사장 딱 둘만 남은 거예요, 그 네. 공간에. 사장이 저한테 커피를 직접 사서 갖다 주는데 그냥 갑자기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 인턴으로 가서 커피만 날랐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커피는 어차피 저희가 회사에 들어가든 내 회사를 차리든 사람을 접대할 때는 음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가 나갔다는 건 사람이 왔다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의 가치는 커피의 가치일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뭔가 그 주고받는 그 상호작용에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졌고요. 이런 생각들이 저희 공간을 만들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좀 편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카페처럼 만들었고 이게 좀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저희가 장사가 너무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큰일 났네. 내가 책도 팔리지 않아야 된다고 이거 참 큰일인데 이거. 네. 예. 이제 아무래도 손님이 많아지다 보면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서로 불편한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자체가 커피보다 이 커피 매출은 공간을 운영하는 비용이 나오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바라지 않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그보다 저희가 회의를 한다던가 이번에는 책을 만들면서 이제 편집자분이라던가 출판사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그럴 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뭐 뭔가 다른 걸 해서 상품을 만들거나 상품을 판매할 때 또 판매 장소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돈 많이 벌어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말씀 더 네.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네. 제가 비슷하지만 다른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꿈. 아니 뭐 그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어. 장정일 작가가 예전에 자기 꿈이 그 동사무소 직원 돼가지고 5시, 6시에 퇴근해가지고 밤새 책 읽고 아침에 또 출근해서 또 5시, 6시 퇴근해서 밤새 책 읽고 이게 꿈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아니 그럼 난 헌책방을 해야겠다. 제가 이 동네 들어올 때 이 출판계 이 동네 들어올 때 헌책방에서 일을 해야겠다. 헌책방을 내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하루 종일 책에 있다가 또 밤에 또 책을 볼 수 있고 나 혼자 접었습니다. 그 꿈은 접었어요. 기관지 안 좋으시잖아요. 아이고 참. 그 마무리 이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민 작가님 정말 파리에 가실 때는 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다시 목동으로 돌아오셨을 때도 분명 또 꿈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아직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도 또 인사말 연구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되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 쓸 이야기도 저희 세대의 이야기를 적고 싶고요. 어떻게 저희가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저보다 젊은 분들에게 항상 젊은 세대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폄하하고 뭔가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쟤네들은 아직 여물지 못했어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안 좋은 습관이죠. 근데 오늘 정미 작가랑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구나. 제가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거죠. 서서히 물러날 세대들은 빨리빨리 준비해서 물러나줘야 되고 다음 세대들이 잘 일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세대 간 네트워크의 역할인데 그건 우리는 너무 단절하면서 너희는 아직 뭐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현미 작가 얘기 들으면서 역시 이 말이 진리구나. 한 세대는 가면서 다음 세대가 오는 것들을 환영해주는 일들 그거 잘해야겠다. 아직 갈 때 안 됐어요. 아 맞아요. 함께 가주세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서서히 그런 것들을 이제 뇌 속에 심어놔야 되니까 그런 준비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 30년 출판평론가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 작가로 살 수 없다면 다음 세대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것 오늘 정현미 작가랑 얘기하면서 그런 게 우리의 또 역할이겠구나 이런 생각 했습니다. 참 훈훈한 마무리.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원석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 몇 가지 말씀 가운데 정말 기대되는 컨텐츠 아이템들이 너무 많고요. 그렇죠. 정미 작가님 한번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요 저희가 마련한 색다른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캐치마인드라는 건데요. 네.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맞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려주시죠. 짜잔. 큰일 났다. 오늘 안에 집에 못 가겠네요. 큰일 났다. 이거 네. 맞출 수 있으실까요? 힌트를 좀 주시죠. 야, 이 X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뭘까? 눈썹이 없는. 루브르 박물관. 네,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네. 그럼 또 우리가 맞추죠. 네. 맞추세요. 맞추세요. 아이, 제가 기회 드릴게요. 네. 그분이죠? 그분이죠? 네, 그분입니다. 네. 그분이 누구지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앞에 가서 사진만 찍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모나리자. 맞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오! 난 갑자기 조용필이 생각나지 왜? 너무 좋다. 일단 선물 하나 드리고 또 네. 또 그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진짜 피카소가 된 것 같네요. 네. 이건 그거. 네. 아니, 쉽게 맞추면 안 돼. 그렇죠. 이건 내가- 그건데 내가 뭐 교회 첨탑 같기도 하고 제일 위에 십자가 이거 아니면 피레침? 네, 피레침. 피레침. 그럼 이제 맞추죠 뭐. 우리 이 정도 알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 정도 파리 안 알아요. 갔다 왔어요 저는. 우리 이 정도 알아요. 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빨리 맞출 수 있어요. 그거예요? 네. 에펠탑? 맞아요. 나 안 가봐가지고 잘 몰라요. 다음 문제인가요? 네, 네, 다음 문제. 이거는 맞추실 수 있을지. 우리 너무 훈훈하게 막 맞추세요 막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상품이 아니니까. 선물 막 드리려고. 그렇죠. 우리 드리려고 네. 하는 거니까. 네. 제가 이걸 맞게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출신 학교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너무 쉽다. 제가 사실 이번엔 맞추세요. 아니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파리 여행 갔을 때요. 워낙에 유명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찾아갔잖아요. 그러셨구나. 근데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너무 대학교 그러면 캠퍼스가 딱 있고 막 그런 곳을 상상을 하는데 그냥 도심 한가운데 너무 무심하게 서 있는 거고 지나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거였대.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옛날 이렇게 추적하는 영화 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꽃길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내려가는 길. 제가 또 거기가 보고 싶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여행 갔다가 갔거든요. 네.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과 너무 달라요. 사진빨? 사진빨. 이렇게 밑에서 찍으면 정말 사진빨이 잘 나와요. 근데 굉장히 좁아요. 저렇게 정답 맞추세요. 추격차. 이제. 전 몰라요. 맞추세요. 제가 맞췄어요. 저는 근데 사실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파리는 왜 대학 이름 앞에다가 숫자를 붙일까? 그렇죠. 숫자를 되게 좋아할까? 근데 요즘엔 숫자 안 붙이나요?
숫자 붙여 있는 학교도 있고, 있고. 통합된 학교도 있어서. 있고. 그렇죠. 네. 많이 바뀌었죠. 옛날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뭐 이런 식으로 했죠. 혹시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그린 이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르보느 맞아요. 대학? 어우, 감사합니다. 네, 아 참 어쩜 좋아요. 그래서 농담하잖아요. 우리 그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서울대까지 이렇게 단번에 뛰어가면 서울대 합격한다라는 그 전설 같은 얘기 있잖아요. 합격 못하겠네요. 저도 그래가지고 한번 뛰어봤어요. 네. 거기 갈 생각도 없는데 전혀 안 되고요. 파리의 대학들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1대학, 2대학 그런 전설 같은 얘기 있잖아요. 파리 1대학에 제일 먼저 뛰어가면 합격은 한다. 네. 그런 게 네. 있군요. 네. 네. 파리 1대학, 2대학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걔네도 서열 비슷한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붙여놓은 이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학의 정식 명칭들을 이제 많이 붙이고 있죠. 그건 이제 더 강화하겠다. 이 출신의 이것들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어쨌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작가님이 문제를 너무 쉽게 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더 해볼까요? 한두 개만 더 해볼까요? 네. 상상력 고갈. 그러게요. 네, 작가님 상상력 고갈. 네. 이거는 너무 네,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창문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아니, 건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컨닝하고 있어야죠. 네. 그렇죠. 건물로 되게 도시가 각인이 많이 되죠. 그렇죠. 사실은. 네. 꼭 위에다가 피레침을 그리시네. 이건 피리침이 아니라 난간인데.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미궁에 빠지고 있어요. 이게 뭘까? 이게 마지막 퀴즈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마지막이라 어렵게 되셨어요. 힌트를 좀 주시죠. 힌트는 종교 시설입니다. 종교. 얼마 전에 불탄 네. 곳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너무 아쉬운. 가보기 전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참. 참고로 이제 노틀담 드 파리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네, 답을 맞춰버렸네. 주셨네요. 근데 이제 그게 파리에 있는 성모의 교회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 가면 이제 이렇게 갔다 온 분들보다 이렇게 더 이렇게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죄송하지만 프랑스의 전역에 노틀담 드 이런 건물들이 있죠. 그래서 뭐 노틀담 드 뭐 어디, 노틀담 드 어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게 성모의 교회, 어머니의 교회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맞죠? 맞아요. 다행입니다. 제가 아직 녹슬지 않았거든요.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이 저래요. 그러게요. 책으로만 얘기해가지고 가봐야 되는데. 자, 오늘 어쨌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정유미 작가님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책도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작가가 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시작과 마찬가지로 재미있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죠. 그거 해야죠. 저희 오늘 진행했던 행사 책 인 북소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